네, 안녕하십니까. 탈북파이터 장정혁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북한에서 경험하고 또 중국에서 경험하고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또 격투기 선수 또 체육관 관장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, 제가 다양한 나라에서 경험한 인생을 살면서 느꼈던 또 개인적인 생각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한 14년 14살까지 북한에서 살았고, 엄청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거든요. 저희 동네는 동서남북이 다 산이었고 완전 시골 마을이었고요. 그냥 골짜기 같은 마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저는 승용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, 진짜 북한 기준에서도 엄청난 시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살다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남은 가족들에게 입을 덜어주기 위해서 또 탈북을 했죠. 그렇게 중국에서 한 3, 4년 정도 또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엄청난 고생을 하고, 또 15살부터 저는 막노동을 하면서 또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돈도 못 받고 막노동을 하다가 철근이 제 발등으로 떨어져서 발등뼈가 다 박살났는데,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병원에 갈 수도 없었고 그냥 작은 방에서 깁스만 하고 몇 달 동안 고생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, 또 그리고 중국에서의 삶이 워낙 고통스럽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또 미래도 없잖아요.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한 번 더 위험을 무릅쓰시고 저랑 함께 대한민국행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땅에 도착해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, 이게 막상 또 쉽지는 않더라고요. 모든 탈북민들이 공감하시겠지만, 저희는 탈북을 해서 일반적인 대화는 통할 수가 있지만 또 특유의 사투리랑 뭔가 애매해요. 분명히 같은 한반도 땅이고 같은 민족인데 너무 이게 뭔가 시간 여행을 한 건 아니지만 마치 그런 느낌?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. 아무튼 그렇게 돼서 저는 대한민국 땅에서 정말 잘 살고 싶었지만, 탈북할 때 트라우마랑 또 중국 땅에서 어릴 때부터 또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폭행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처가 많아가지고 대한민국 땅에 딱 와서 그게 폭발한 거죠. 이런 느낌입니다.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, 선수들이 시합 때 아드레날린 때문에 고통을 모르거든요. 근데 시합 끝나고 나면 엄청 아픈 것처럼 대한민국 땅에 딱 와서 이제 자유다 하니까 몸이 아픈 거죠.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탈북민 분들이 북한에서 고생하고 중국에서 고생하고, 어찌 보면 그게 아플 여유조차 없었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대한민국에 와서 많은 탈북민들이 엄청 아픕니다. 저도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6, 7개월은 밖에 못 나갔습니다. 나갈 엄두도 안 나고, 심지어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버스 교통카드 찍는 것도 할 줄 모르고, 제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영화관에 가서 티켓 예매하고 뭐 음료수 사고 콜라 사는 것도 저한테는 다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왔어요. 그런 부분이 엄청 어려웠었고, 또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제 친구들이 제일 멋있게 느꼈던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? 지하철 노선도 있잖아요. 그걸 편하게 보고 본인이 가고 싶은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제일 멋있게 느껴졌습니다. 저 거미줄 같은 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니지? 그렇게 힘든 시간을 이겨내면서 저는 운동을 시작했거든요. 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. 첫 번째는 제 삶을 살고 싶었고요. 너무 삶이 무기력하고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었는데, 일단은 좀 사람답게 살고 싶었고, 또 두 번째 목표는 프로 데뷔전에서 멋있게 한번 이기는 게 그 당시 저의 최종 목표였습니다. 그러면 뭔가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적응할 것 같고, 또 삶을 살아감에 있어 큰 자신감을 얻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제 최종 목표를 정해가지고 운동을 시작했고, 또 부족한 부분을 뭐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하면서 또 혼나면서 많이 배우면서 이렇게 성장한 것 같아요. 격투기 팬분들이라 아시겠지만 또 일본 챔피언을 멋있게 이겼고, 또 지금 제가 MMA 프로 전적만 지금 한 13번 14번 되는 것 같은데, 솔직히 제가 원하는 건 웬만한 건 다 한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 뭐 현역이고 앞으로 시합도 더 뛰겠지만 제가 생각한 기준은 훨씬 뛰어넘게 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. 물론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.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덧 제가 지금 올해 30살이 되었잖아요. 고향에서 온 친구들도 제가 지금 뭐 현역 선수고, 뭐 그 친구들이 보기에는 제가 되게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해서 제가 잘 적응해서 살고 있는 건가요? 전 잘 모르겠습니다. 그냥 저는 저만의 삶을 살 뿐인데 그 친구들이 보기에는 아마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고향에서 온 후배들도 너무 적응하는 게 힘들다, 뭐 형만의 그런 적응하는 팁이 있냐, 형처럼 적응 잘하고 싶다,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. 또 운동하는 친구들도 이제 아마추어 뛰고 갓 프로 데뷔한 친구들도 너무 이게 운동하면서 인간관계도 힘들고 이리 상처받고 저리 상처받고, 그런 친구들도 또 알게 모르게 많이 연락을 주거든요. 너무 힘들다고. 인간관계에 있어 여러 가지 그런 본인만의 기준점이 있겠지만, 결국엔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거 없습니다. 생각보다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잖아요. 근데 뭐 걔 좋은 사람이다,
걔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. 근데 여러분,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되게 상대적인 거지 정말 없습니다. 그런 말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본인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. 예를 들면 제가 뭐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자, 북한 독재 정권이 싫어서 탈북민들은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죠. 우리 탈북민들은 북한 김정은을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. 당연히 그 정권을 싫어하지만 또 김주애한테는 또 생각보다 좋은 아빠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냥 그런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,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. 다 상대적인 겁니다. 누구한테는 한없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구한테는 정말 생각보다 정말 별로인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. 상대적인 거여서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체육관 차리면서 또 많이 느끼는 건데요. 다양한 선수들이 훈련 많이 오지 않습니까? 뭐 일반인들도 오고 제가 아는 동생들도 형 체육관 차렸다고 놀러 오고 또 선수들도 많이 오는데 심지어 저한테 이메일도 오고 전화도 엄청 많이 옵니다. 야, 그 새끼 받아주지 마라. 그 새끼 쓰레기다. 그 새끼 너 체육관에서 왜 운동시키냐. 야, 걔를 왜 너희 체육관에서 받아주냐.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. 이메일로도 오고 막 전화도 오고 그런 연락이 거짓말 아니고 몇십 개를 받았거든요.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기가 얇은 인간이었으면 그런 얘기에 휘둘려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멀리했겠죠.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. 저는 아무리 주변에서 막 누군가가 쓰레기다, 걔 받아주지 말라,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저는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다. 제가 실제로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지 주변 사람 이야기에 절대 휘둘리지 않습니다.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또 막상 만나보면 또 세상 젠틀맨이고 저한테는 되게 한없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기얇은 사람을 되게 싫어합니다. 이런 거죠. 뭐 엄청 안 좋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누가 봐도 인성이 문제 있고 좀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. 근데 판단하기 전까지는 정말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, 그리고 그 딴 사람의 험담을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뭐 뒤에서 남 얘기하는 거 아닌데 하면서부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지 마세요. 그게 왜 그러는 겁니까? 그게 살다 보면 뒤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앞에서 똑같은 말을 할 수 없으면 뒤에서도 하면 안 됩니다. 뒤에서 얘기한 것을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자신이 있으면 이야기해도 되고, 그게 아니라고 하면 뒤에서 그렇게 비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네,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사회초년생 분들이 뭐 인간관계에서 많이 힘들고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. 세상은 본인한테 맞춰주지 않습니다. 본인이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야지. 와, 나한테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오지? 나한테만 왜 이렇게 불행이 찾아오지? 네, 그 당시에 불행이고 힘들다고 느꼈던 부분도 본인이 멘탈이 강해지고 사회에 잘 적응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똑같은 어려움이 와도 정말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전혀 힘들다고 느끼지 않습니다. 또 그러면 또 새로운 어려움이 오겠죠. 그러면서 계속 이게 마인드가 단단해지고 정신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성장하는 거거든요.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고 제가 경험한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.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, 뭐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 뭐 격투기 선수들이 어느 순간에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서 수많은 악플을 많이 받지 않아요? 저도 뭐 악플 받고, 저는 원래 방송도 했었고 그런 악플 따위에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법 테두리 안에 죄를 짓지 않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안 준 이상 그런 악플 따위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뭐 욕하는 건 자유죠. 북한에서는 뭐 김씨 가문을 욕하면 엄청난 피해를 받지만 여기는 욕하는 것도 자유잖아요.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저는 솔직히 누군가에게 응원 댓글을 쓰고 싶어도 제 삶이 바쁘고 솔직히 귀찮거든요. 근데 딴 사람한테 응원 댓글도 아니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막 비아냥거리고 막 조리돌림하고 부모 욕하고 이런 친구들은 안 봐도 그 친구들의 삶이 기본적인 데이터가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게 딴 사람의 인생에 그렇게 악플 쓰면서 본인의 그런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하지 마세요. 그게 정말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.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뭐 그 친구들이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뭐 악플 쓰는 순간에는 뭐 본인만의 그런 뭐 희열이 있을 수도 있겠죠.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본인을 또 갉아먹는 짓입니다. 그런 거 하지 마세요, 진짜로.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편하게 막 얘기한 것 같고요. 전 유튜브 찍을 때 대본 같은 거 안 씁니다. 제가 시합 끝나고 막 인터뷰 같은 거 하잖아요. 그러면 제 인터뷰 준비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신데 그냥 그 당시 제 감정들을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니까요. 저는 인터뷰 같은 거 준비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제가 방송 찍으면서 대본 같은 거 써본 적이 없습니다. 그냥 그 상황에 맞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하게 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요즘에 제 삶은
그냥 똑같습니다. 그냥 반복되는 일상에 그냥 지치지 않고 그냥 감사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, 지금 촬영하기 전에도 1대1 PT를 진행을 했고, 좀 이따 저녁 시간에는 또 저녁 단체 수업을 진행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게 사는 게 제 바람이고 그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. 제가 늘 얘기하죠. 그리고 어머니한테 효도하고,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잘 하면 됩니다. 남 눈치 보지 말고.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. 네,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편하게 막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. 네, 재밌게 봐주시고요. 그리고 탈북 파이터 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